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단기 또 급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장기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27K를 뚫고 상승을 하다가 다시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죠. 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움직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도 되는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이 가상자산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상황들과 그리고 활발한 채택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 3대 지수는요, 연준의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지금 거의 변동 없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예측을 한번 보시면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건 사실상 100%이고요. 11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7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장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의견은 시장의 기대감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요, 40여 명의 세계 주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대상자의 82.5%가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결과는요, 6월의 조사에서는 67% 정도였는데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요, 응답자의 47.5%는 내년에 기준금리 상단이 아마도 5.5에서 5.75 한 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 라고 봤고요. 35%는 2번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 해서 6%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될 것으로 본 경제학자는 불과 10%, 10명 중에 1명에 불과했고,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라는 거를 10명 중에 9명이 베팅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응답자들이 금리가 최고조에 도달하고 나면 연준이 꽤 오랫동안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견해에 압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약 60%가 내년 3분기 혹은 그 이후에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27K를 뚫고 올라가서 거의 27.5K 부근까지 내려갔는데, 중요한 저항 영역인 27.3K에서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70K 아래로 하회를 했고요. 현재 가격은 26.7K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어제 비트코인은 0.91%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0.9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1%에서 5% 사이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솔라나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체인링크도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 다시 하락을 해서 어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49.97%입니다. 대세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수의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알트코인 규제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아마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가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와 동일하게 46이고요. 공포 단계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47부터는 중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보시면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들이 하나 관찰이 되는데요. 우선 지금 현 가격대 하단에 뚜렷한 매수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드문드문 있는데 요거는 강도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매수벽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요. 가격 상단에 보시면은 가격이 굉장히 치솟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매도벽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매도벽이 형성되었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했죠. 이게 바로 27.5K에 위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현재 굉장히 또 매도벽이 옅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 상단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동일하게 30K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구간들을 뚫고 가서 30K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도 굉장히 좀 치열한 접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갈색 고래가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메인 물량을 넣으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죠. 같은 구간 동안에 보라색 고래는 물량을 일시적으로 던졌는데 다시 이 구간에서는 매입에 가세를 하면서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거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털어내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깜짝 반등을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코인데스크의 분석을 보시면은 미국 금리 거래자들이 연준이 이번 주 후반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차입 비용을 변함없이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비트코인은 월요일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높게 치고 가지 못했느냐 하면은 지금 시장 체력이 여전히 허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이 일어나자 곧바로 이익 실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상황이 재현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명목적인 어떤 큰 그림에서의 이유들인데요. 조금 더 직접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선 어제 현상이 하나 또 일어났는데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코인들을 OG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갱스터의 약자인데요. 이 오래된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가격이 반등하기 전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이상 된 비트코인인데요. 909개가 갑자기 온체인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움직임이 발생을 했던 거죠. 네, 어제 가격의 급등을 견인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이 갑자기 급등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레이스케일 펌프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다시 이제 펌핑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미결제 계약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증가한다는 거는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게 너무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은 이 스팟 수요, 그러니까 이제 현물 수요가 사라지면서 미결제 계약을 청산하는 판매자들이 오히려 늘어나서 그렇게 이게 너무 갑자기 급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에 오히려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데 어제 약간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스팟 프리미엄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은 뭐 여전히 안전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결제 약정의 급증은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만 너무 빠른 증가는 결국은 가격의 하락으로 다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4차 반감기가 약 1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거를 달로 환산하면은 6개월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년 4월경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반감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장기 호들러들은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 구간에서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크립토 윈터 구간을 겪고 나서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큰 반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 활동 주소 수는 어떤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게 확장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훨씬 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락폭도 훨씬 더 적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활동의 주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고래들의 활동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비트코인 고래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더리움 고래인데 굉장히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13년 들어서 최저 수준에 거의 가까운데요. 자, 그런데 이 신호는요, 고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이지 이걸 갖다가 고래들이 무관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굉장히 좀 타이밍을 잘 잡고 중요한 순간에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도 지금 어떤 고래들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1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이 더 많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코인들의 분배들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비트코인의 어떤 중앙화 이슈들을 더 잘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같은 여러 이슈들을 통해서 고래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은 시장의 어떤 규모들이 더 커지는 효과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좀 살펴보고 가격의 추이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인시어스에서 주간 디지털 자산 펀드 보고서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5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전체 순유입액도 이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비트코인에서 4,530만 달러가 빠져나가서 가장 크게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이 이더리움, 그리고 쇼비트코인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주에는 이게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유입이 일시적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유출이 일어나는 동안에 솔라나와 XRP, 리플과 그리고 카르다노는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두고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스탠스들이 다르죠. 물론 그 소속 의원들마다의 또 개별마다의 어떤 성향들도 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두 곳이 약간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립하는 듯한 느낌을 드는데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톰 해머 의원은요, 디지털 자산이 주와 연방 차원 모두에서 이 미국 정치에서 잠자는 이슈, 그러니까 잠재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2024년 공직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들이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둘러싼 문제의 영향을 지금 과소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아마 어제 발표된 기사였는데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에 대한 정부 감독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CBDC를 어떤 견제하는 어떤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톰 해머 의원이나 패트릭 맥케니 의원 같은 분들이 굉장히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 이 사람 굉장히 강성이죠. 지금 크립토를 박멸하기 위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마약 밀매, 제재 회피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이 연합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암호화폐 자체를 어떤 미래의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전혀 보지 않고 그냥 굉장히 자금 세탁에나 필요한, 뭐 마약 사는 데나 필요한 굉장히 나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유의미한 규제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조금씩 더 이 제도권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널에 토크라운지 코너에 출연해 주셨던 정성문 센터장님이 인터뷰 하시면서 미국의 SEC 의원 중에 한 명이죠. 크립토맘 헤스피어스를 만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지금 코빗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보고서 제가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헤스피어스 의원은요, SEC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5인 위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SEC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5명의 위원단 중에 한 명이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규제 당국에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성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SEC 내부에서도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한 다른 시선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채택 움직임이 굉장히 더 빨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티그룹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굉장히 예전부터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시티은행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은 좀 더 열린 자세들을 많이 취해왔었죠. 네, 그런데 이 금융 서비스 및 금융 거대 기업인 시티그룹이 고객을 위한 독특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서비스를 출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고객 예금을 토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품 시티토큰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요, 기관 고객에게 실시간 상시 차세대 거래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예정의 일부인데요. 소위 토큰화된 예금은 은행 청구를 나타내는 거고 블록체인에서 즉시 이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함께 이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채택과 더불어서 제도권 내로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티그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채권 거래소입니다. 본드블록스 본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 본드블록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자산을 수탁하는 서비스를 또 제공할 방침입니다.
네, 시티그룹은요, 이 본드블록스와의 관계 구축이 디지털 금융시장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당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티그룹이 이 블록체인을 필두로 한 이 기술들이 금융 인프라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앞서 가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법정 화폐는 가짜다, 암호화폐가 진짜 미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비트코인이 단기간 내에 12만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뉴스를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고 가격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입법회 한 의원이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재단 소속 연구원인 저스틴 드레이크가 홍콩에 방문해서 그에게 현지 암호화폐 정책을 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향후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다른 이더리움 재단 핵심 구성원들의 홍콩 방문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치들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비탈릭 부테린이 홍콩 암호화폐 정책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비탈릭 당신이 직접 홍콩에 방문해서 이걸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문을 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홍콩이 과거에 금융의 허브였죠. 지금은 이제 그 역할들이 싱가포르이 더 많이 비중이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홍콩이 어떤 과거의 영광들을 또 재현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가지고서 뭔가 테스트를 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격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의 어떤 관계성을 보면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굉장히 반대의 흐름을 보여왔죠.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정확하게 반대 움직임을 지금까지는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달러 지수가 금리가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많은 기대감들, 그런 예측들이 거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마 더 오르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제는 전통적으로 이 지수와 역상관관계에 있던 비트코인이 약세 조짐을 보이지 않고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 렉트캐피털의 의견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9월이 어떻게 이제 클로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합니다. 9월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자산 가격의 가장 나쁜 달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거의 6, 7차례 연속으로 9월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열흘이 조금 더 남은 시점인데, 이 월간 캔들의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시점이 요 정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27K 부근에 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월에 어디를 우리가 돌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27.1K 부근의 강력한 저항 영역을 뚫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하다가 지금 돌파당한 이후에는 다시 저항 구간으로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 아래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이 구간을 9월에 종가가 뚫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캐리 캐피털의 설립자입니다. 마크 유스코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3천억 달러, 한화로는 거의 400조 규모의 기관 자금이 몰려들면서 비트코인의 포물선형 강세장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은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나면 공정 가치가 한 자릿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반감기마다 공정 가치 0이 추가됐기 때문에 100에서 1000달러, 1000에서 10,000달러, 이제 10,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라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는 10만 달러인데 현재 가치는 26,000에서 27,000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초까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텐데, 그때 3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 유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공정가치에 부합되는 정도의 어떤 포물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을 반감기가 지나고, 이제 반감기가 6월이죠. 그 이후에 아마 가을에 아마 그 정도 가격에 도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렉트캐피탈의 의견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9월의 어떤 단기적인 부분이라면, 이제는 이제 반감기까지 고려한 어떤 이벤트들을 봤을 때 가격이 어떤 추이를 가지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감기 이벤트 이후 몇 달 안에 8만 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마크 유스코와 조금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까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저항 영역이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과거의 어떤 사이클도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가지고 갔는데 아마 반감기가 지나고 난 그 시점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개인들의 의견인데요. 이게 뭐 가격이 기술적인 분석 차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호재들이 크게 또 먼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더 급등해서 기존의 구간들이 다 깨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추세들로 봤을 때는 이럴 가능성들이 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은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가을에서 겨울 정도 시점이 될 때는 가격이 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가격 추이를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9월 14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22MA, 20일 지수 유동 평균선이 파란선 위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6.3K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상승세가 지지 수준으로 일단은 반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52동 평균선 이상으로 지금 27.2K 이상으로 올려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구간에 지금 실패를 했고 다시 내려왔죠. 네, 그래서 이 영역에서 만약에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요, 동일하게 24.8K 그리고 28.1K 사이에 범위 머물 수 있는 그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강세장이 가격을 27K를 시원하게 뚫어내고 27.3K, 27.6K 그리고 28.1K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면은 다음 목표인 이 매도벽이 굉장히 뚜렷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30K와 31K의 경로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또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26.3K에서 4K 부근의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27.3에서 27.6K의 가격을 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8.1K인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또 매일 또 시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